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송파 청년 네트워크 위원장 맡고 있는 이수호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서울 아트랩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저희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동 진행을 맡은 우리 강정현 님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파 청년 네트워크에서 저희 분과가 4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교육문화분과의 분과장 맡고 있는 강정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이렇게 멋진 아티스트 분들과 간담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서현 서울 아트랩 대표님과 우리 강정현 분과장님께 박수로 감사의 또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를 마련하게 됐네요. 네. 네, 일단 먼저 송파 청년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송파 청년 네트워크는 송파구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직접 실행까지 하면서 저희가 송파구 청년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구청에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구청의 하나의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분과가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경제, 문화교육, 주거생활, 홍보소통 분과까지 있는데 오늘 요 간담회는 저희 문화교육분과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간담회입니다. 저희가 요 간담회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음악 아티스트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필요한 부분을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이렇게 기획이 된 간담회인데 좀 이렇게 짧게 진행되지만 좀 영양가 있는 좀 의견들을 좀 듣고자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혹시 여기 계신 아티스트 분들 아니면 기획자분들 한번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하면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트랩 대표이자 책임 프로듀서 김서연입니다. 서울 아트랩은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는 공연 기획사고요.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그리고 최근에는 창극까지 창작을 기반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도 함께 겸하고 있는데요. 국악과 클래식계의 훌륭한 연주자들과 그리고 작곡가들, 그리고 극작가 겸 연출 등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소속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박미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트랩에서 피리, 태평소 등 여러 관악기 연주를 맡고 있는 차승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트랩에서 첼로 연주를 담당하고 있는 첼리스트 박윤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트랩 소속 연출가 장은실이고요. 보통 희곡을 집필하고 모든 장르의 공연 예술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트랩 소속 작곡가 김영상이고요. 저는 국악, 클래식, 그리고 대중음악의 영역까지 폭넓게 넘나들면서 작업하고 있는 작곡가입니다. 네, 멋있게 자기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일단 사실 저희가 보통 음악인이라고 하면 실제로 막 연주하거나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게 좀 확실한 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짧은 영상을 좀 저희 김서현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한번 다 같이 보시면서 좀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국악과 이제 그 서양 악기가 공존하는 그런 음악들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네, 그런 아티스트분들 모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8시부터 또 진행될 여기서 공연을 하잖아요. 저희 지금 간단하게 대표님 계시니까 공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 아트랩의 쌀코는 서울 아트랩의 대표 기획 공연으로 웰컴 드링크와 함께하는 살롱 콘서트인데요. 이번 공연의 컨셉은 무도회입니다. 서양 유명 클래식 춤곡 양식을 서양 악기와 그리고 국악기의 편성으로 재해석한 것인데요. 송파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간단한 편곡의 중점을 설명드리면 네네네. 우선은 원곡이 가진 그런 정체성을 좀 신선하고 화려한 감각으로 표현해내고자 하였는데요. 어쨌든 국악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요하게 제가 바라본 부분은 국악기에 대한 편성 그리고 표현 방법인데요. 원곡이랑 가장 어울리는 음색을 가진 국악기를 편성하고 그리고 선율이나 음악적 효과를 국악기가 가진 본연의 소리로서 해석하는 데 좀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진짜 해석이란 게 되게 난이도가 높을 것 같아요. 아예 서양 음악을 어울리는 걸 찾는다는 게. 네,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쵸. 네. 네,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문을 좀 나가고자 하는데요. 혹시 그럼 서울 아트랩 아티스트들은 이 음악 활동을 좀 어떻게 이어나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연을 나가시기도 할 거고, 아니면 음원을 발매하시기도 할 거고, 가끔은 좀 다른 영역과 같이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뭐 진행하시거나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대략 활동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는 이제 공연 기획사이기 때문에 공연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 간의 협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연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자체 제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말고는 저희 올해 초부터 유튜브도 시작을 했어요. 우리 채널 이름이 뭐죠? 그 쌀티브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뭐 연주 클립이라든지 음악 예능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재밌게 제작을 해서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나 필요에 따라서는 음원 발매 같은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회사 외에 바깥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건 혹시 다른 개인전이라든지 뭐 공연하실 기회가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연주자니까 연주가 메인으로 저희 커리어가 되겠지만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도 하고 있고 또 학교를 출강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 말고도 그런 선생님들이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타 장르랑 협업을 하는 거를 전부터 조금 꾸준히 해왔어요. 이제 미술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전시 같은 곳에서 기획 공연을 한다던가 그래서 원래 크로스오버 장르를 뛰어넘는 크로스오버라는 그런 활동 자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네. 서울 아트랩에 오고 나서 정말 좀 더 창의적이고 재밌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청년 정책 특보로 활동을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네, 또 이런 자리를 갖고 또 유의미한 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겨서 너무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또 청년 특보로서 전 청년 특보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면 좀 이따 정책 얘기할 때 조금 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한번 듣다 보니 여기 서울 아트랩 아티스트 분들 중에서 송파구청 주최의 더 임팩트 2024 더 임팩트에 선정되신 분들이 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혹시 여기 누구신지 한번 접니다. 네. 저랑 여기 바이올린 알게 리스트에 네. 혹시 이번에 더 임팩트에 신청하게 된 동기와 그리고 참여 소감 그리고 좀 어떤 점이 좀 좋았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기라고 하면요. 저는 일단 무대에 많이 서는 걸 목표로 하는 한 아티스트고요. 때문에 어떠한 좋은 기회가 있을 때 항상 지원하고 도전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이번 좋은 이런 기회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소감은 아직 하기 전이라 뭐 하기 전이죠. 네, 맞네요. 일단 정확한 소감을 드리긴 힘들지만 네. 지금 진행 과정 중에 있어서 되게 매끄럽게 진행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스텝회의 때부터 뭔가 아티스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봐서 네. 지금 다음 주가 제 독주회인데요. 네, 많이 다음 주에.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소감은 혹시 미나님께서 바로 어제 여기서 또 어제 공연하셨다고 마치신 하시니까 네, 저는 좀, 바로 어제 네, 독주회를 했는데요. 끝내서 네. 지금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하고요. 정말 네, 근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같은 무대에서 연주를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요. 지금 옆에 계신 차승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주 전부터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많이 챙겨주시고 그리고 기획부터 진행까지 다 도와주셔서 준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려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엄청 오전부터 나오셔서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래서 이제 다들 편하게 또 대표님께서 또 이게 제일 힘들. 네, 어제도 그러니까. 계속 옆에 계셔주셔서 그쵸. 네, 와. 엄청 든든했습니다. 아, 근데 아까 좀 홀가분 하셨는데 오늘도 오늘은 이제 같이 공연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혼자 하시는 게 조금 더 부담이 많이 되신. 같이 하면 아무래도 이제 옆에 지원군들이 많으니까 마음이 좀 더 든든하죠. 아, 어제도 웃을 수 왔었어야 있는 되는데. 사람과 네. 이제 웃을 수 없는 사람. 아무래도 독주에는요. 말 그대로 독주니까 네. 네, 아무래도 좀 긴장감이나 좀 무게감이 조금 더 있는 느낌으로 말해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럼 이제 민나님께서 이미 하셨으니까 이게 다 좋은 점, 너무 좋은 점 말씀해 주셨는데 좀 혹시 아쉬운 점이나 앞으로 좀 더 임팩트 사업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될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네. 저는 이제 현악기 연주자로서 현악기 연주자들의 입장을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반주가 필수로 필요한 악기들인데요. 네, 피아노 반주가 항상 같이 이제 동원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피아니스트들을 늘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저희의 아티스트들의 조금 깊은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예산 책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그 피리와 바이올린이 멜로디를 다루는 악기다 보니까 네. 뒤에 이제 코드라든지 깔아주는 게 필요한데 그 점이 아쉬워서 혹시 어떻게 커버하셨나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의 사비로.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런 현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면은 네, 이번 기회를 좀 더 값지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다 현실이 너무 좋으면은 뭐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충들을 이제 개선을 해서 더 좋은 정책이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안을 준비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쉬운 점들 위주로 좀 오늘 많이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 위주로. 네. 일단은 이제 지금 더 임팩트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혹시 나중에 더 임팩트가 아니더라도 송파구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없으시다면 바라시는 게 혹시 있으신지. 네. 일단 물론 당연히 제 지원하고 싶고요. 네. 또 바라는 거라고 한다면은 아티스트들은 저도 그런데요. 더 멋진 무대에서 공연하는 걸 항상 꿈에 두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물론 이런 공간도 너무너무 저한테 감사하고 좋지만 좀 홀 같은 조금은 더 전문성과 조금은 더 넓은 그런 무대에서 뭔가 연주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열어주시면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어떤 홀 정도 조금 이거 자신 되게 있게 말씀드릴 수 해보고 싶은데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카네기 홀 한국에 농담이고요. 여기 옆에 그 뭐 롯데 콘서트 홀 그렇군요. 조만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 구청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무조건 네. 1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그리고 또 특별하게 그러니까 송파구셔서 이렇게 송파구의 또 특성도 있을 거잖아요. 저 예술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송파구 청년 예술인으로서 경험하셨던 겪었던 이야기나 스토리가 있으시면 또 나눠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 저는 송파에서 이제 거진 20년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송파를 거주하면서 송파 예술인으로 살면서 왜 저는 이제 극 공연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연극 뮤지컬을 하는 극 연출가인데 왜 그런 극이 올라갈 수 있는 정확한 공연장이 없을까라는 아쉬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석촌호수를 기반으로 지금 석촌호수 아뜰리에랑 서우랑 이제 나머지 한 곳이 개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공연 예술, 시각 예술 되게 다양한 예술인들이 있지만 공연 예술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약간 적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작년에도 송파문화재단에서 기획하는 이런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선정돼서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공연 예술의 고충은 사실 모객인데 말이죠. 그 모객이 많은 관객들한테 우리의 예술 콘텐츠를 보여주는 건 좋지만 뭔가 이런 지점들이 너무 다 무료로 풀리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는 콘텐츠를 개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적당한 값을
받지 못하는 그럴 때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무료로 했을 때는 사실 노쇼도 너무 많고 콘텐츠를 개발을 했는데 당일에 와서 원래 뭐 매진이 됐다가도 당일에 많은 분들이 노쇼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공연 예술이랑 시각 예술이랑은 분명히 다른데 같은 지원 사업 안에서 뭔가의 그 지원금이 결정되는 것도 약간 아이러니하고 그런 지점에서 공연 예술은 훨씬 더 시각 예술보다는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 지점에 대한 어떤 보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 다음 질문 하기 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제가 5월인가요? 그 날트 그 크로스오버 스탠딩 공연 첫 번째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공연에 갔었는데 아 진짜 제가 사실 저는 뭐 음악인도 아니지만 뭐 이렇게 즐기는 그런 향유자 입장인데 아 제가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장르였어요. 뭐 세계 최초라는 걸 강조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막 모든 막 장르가 국악, EDM, 뭐 현악, 클래식이 다 섞여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좀 재미있는 장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장르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매번 이게 사업에 선정이 되시는 건지 아니면 혹시 매년 이렇게 선정이 잘 되시는 것 같은데 그 비결이 혹시 있으신지 좀 네, 궁금해서. 지금 너무 날트를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날트 얘기를 먼저 하자면 날트는 처음에 기획서를 써서 시작이 된 공연이 아니라 정말 아이디어 하나에서 그냥 이미 시작이 됐고 나중에 그런 지원들이 붙은 공연이었어요. 그만큼 콘텐츠 자체에 자신이 있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을 받지 않아도 우리끼리 정말 승부를 보자 하면서 달려갔던 작품인데 결국에는 그것도 콘텐츠가 이제 워낙에 유니크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봐주셨던 덕분에 지원 사업으로 나중에 전환이 되었지만 그랬던 공연 중에 하나고요. 기획서는 저희가 공연을 10개를 올린다고 하면 기획서는 한 100개를 쓸 겁니다. 정말 공연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기획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아까 장시현 씨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과 아주 많은 시간과 아주 많은 노력과 열정들이 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뭐 기획서를 몇 장을 썼냐, 몇 번의 기획서를 썼냐 이걸로 사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정말 많은 노력들을 다 투입해서 진짜 나오는 한 개의 작품인 거잖아요. 근데 그냥 저희의 필모를 보시면 1년에 이렇게 많은 공연을 하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뚝딱하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네, 거의 산고의 고통 정도를 겪으면서 하나씩 만들어내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통 한 개의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한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한 시점에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거의 한 10개 정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치면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10개를 동시에 진짜 그렇게 돌려야 1년에 그래도 활동을 열심히 했다라고 느낄 수준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실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다른 정책들을 조금 사전에 조사를 해봤어요. 저희가 혹시나 뭐 다른 정책 관심 있는 게 어떤 건지 여쭤보면은 좀 많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저희도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자치구들 중에서 이제 이런 음악인들을 위한 청년 음악인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그 서울 청년 정보 몽땅 정보통 여기 올라와 있는 어떤 그 정보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올해 이제 했던 사업들인데 혹시나 여기서 네, 관심 딱 봤을 때 이건 뭔지 궁금하다 하는 정책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거 외에도 또 떠오르시는 정책이 있다. 네. 서울문화재단 2024 예술인 종합건강검진 아, 네, 사실 요거 그 정책명이 좀 직관적이셔서 딱 아시겠지만 이제 청년 예술인들을 포함해서 이제 모든 예술인들의 건강권을 좀 보장하자. 그러니까 예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예술을 하시면 네. 이렇게 건강에 대한 정책이 나올까. 그래서 혹시나 뭐 평소에 많이 엄청 건강에 대한 위협을 느끼시면서 예술을 하시는지 네, 네, 좀. 최근에 건강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고 녹용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거의 10kg 이상. 아, 10kg 정도. 한 8kg 정도 빠진 것 같네요. 한번 그러면 지원을 한번 해보시면은 어떨지 한번 좀 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또 사업인데 이게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제 기본 검진 항목 26항목, 뭐 선택 검진 11개 항목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건강 검진을 좀 무료로 좀 지원해 주신다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자부담을 조금 가지시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싸게 저렴하게 뭐 건강 검진을 고퀄리티의 건강 검진을 받으실 수 있다 이런 정책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만약에 이런 게 송파형으로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되면 좀 더 뭐 여기서 어떤 게 보완되면 좋을까요? 그 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그 마음건강 프로젝트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예술인들을 위한 뭔가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예술을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힘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지속하는 것에 마음을 돌이켜볼 수 있는 것들이 송파구 내에서 생긴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고 조금 건강한 모습으로 예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네. 의견 한번 듣고 계시죠?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약간 사실은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이제 아티스트 분들의 음악을 듣고 마음이 치유가 되는 또 청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정작 하시는 음악인들은 이제 마음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하면 좀 이게 네, 안 좋진 않고 그냥 뭔가 마음이 아프네요. 저희는 다 건강하지만 네. 이게 혼자서 사실 작업할 때가 많다 보니까 그게 예술가들의 고충이 뭔가 저희는 공연 예술을 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협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뭔가 대화라는 걸 하는데 예술의 장르가 되게 다양하고 시각 예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홀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그런 고립의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음악 작곡가도 혼자서 곡 쓰는 시간이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한 번 정도 그거를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송파청년 네트워크 안에서 그 분과별로 베스트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했던 거 정책 중에 청년 정책 우수한 그 정책을 한 3가지 정도를 뽑았거든요. 이미 지금 첫 번째가 거의 1등으로 지금 뽑힌 게 건강에 대한 정책인 것 같아요. 혹시나 뭐 다른 거 꼭 이거 궁금하다 하는 게 또 있을까요? 저는 저기 청년 베프 음악과 아.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 먼저 보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주자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뭔가 무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커서 저 제작 지원이라는 단어에 좀 눈이 갔는데 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거는 네. 이제 3개 정도 팀을 음악 장르 무관하게 모집을 해서 이렇게 3개 팀한테 그 그러니까 음반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뮤지션들을 뽑아서 이제 음원 한국 디지털 싱글 한국 발매를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뭐 무료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요거 서대문구 건데 아마 송파구에도 있으면 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이해하면 네. 그러니까, 네. 보니까 서대문구랑 마포구가 굉장히 음악인 관련한 네.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다른 구들을 보면서 저런 거 송파구에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싶었던 게 혹시 있으실까요? 지원 사업이나 정책 같은 거. 저는 아까 봤던 것 중에서 그 거버넌스. 거버는 네. 네. 저희가 이거요? 사실 이 예술이라고 하면은 네. 이해관계자가 일단은 예술 행위자 그리고 이제 관객들 향유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집행하는 집행기관 이렇게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원 사업을 진행하거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너무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사실 이제 관료분들은 이제 좀 행정이나 정책이나 경제 전문가 분들이 좀 더 많으시고 사실 문화예술 쪽 전문가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정부에서 일을 하는데 뭐 예술인을 뭐 더 당장 어떻게 투입시킬 수 있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이제 특히 공공으로 이제 나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기획 단계에 있어서 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서로의 의견과 니즈를 많이 반영을 하는 걸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좀 공공 가치가 창출이 가능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누구 한쪽에 편향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러니까 세금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굉장히 어렵죠. 네트워킹을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기 송파구에는 굉장히 뭐 예술인 분들도 굉장히 뛰어난 분들도 제가 아시는 분들만 해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너무 좋잖아요. 일단 접근성도 좋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너무나 이제 뭐랄까요. 도시 가치가 굉장히
높은 네.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부총장님도 그거를 많이 신경 쓰고 계셔가지고 네. 좀 더 저도 이렇게 자부심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이 또 갖는 위증 가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네. 어디 가서 뭐 국가 간 만날 때도 우리나라 돈 많다 자랑하지 않고 우리나라 이런 문화예술이 있어라고 자랑을 하듯이 네. 또 이런 걸 잘 발전시키시면 또 송파구의 브랜딩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더 청년 예술가 분들이라던가 또 이제 즐길 수 있는 많은 분들 또 이제 같이 모여서 많이 좀 회의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뭐랄까요? 모임이랄까? 그런 네트워킹이 네. 좀 정책적으로 구축이 된다면 향후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확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남 청정책 특보를 하셔서 그런지 좀 어. 정책적으로 많이 조금 접근해 주셔서 너무 진짜 저희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송파구에도 이런 게 또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이따가 지금 이제 저희 안 그래도 저 문화교육분과에서 이번에 제안 준비 중인 정책을 또 소개해 주실 건데 네. 이게 비슷한 게 아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비슷한 게 있으실 거다. 네, 그 전에 되게 그 말씀이 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사실 여러 사업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 네. 아티스트들의 목소리가 네. 애초에 정책 입안할 때 반영이 되는 네.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일단 문화교육분과 분과장으로서 그래도 정책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한번 좀 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연락 한번 네. 드리도록 언제든지. 자문을 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문화교육분과에서 두 가지 정책을 제가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그 청년 문화예술인 크루, 청년 예술인 크루가 하나 있고 이제 그또 문화예술 이런 사업들인데 지원금을 좀 지원을 확대하자. 그러니까 좀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네. 집중적으로 지원하자. 지금은 좀 많이 분산돼 있으니까 조금 실력 있는 청년 아티스트들한테 조금 더 많이 지원하자라는 이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크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네, 크루는 저희가 일단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힙합 크루 중에 바밍타이거나 아니면 DPR 크루 이런 분들을 네.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음악 아티스트 분들만 아니라 같이 영상 하시는 분, 공연 기획자들이 같이 크루를 이뤄서 좀 더 멋진 결과물을 이렇게 만드시는 걸 많이 봤는데 그런 거를 근데 저희 송파구 안에서도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많을 거고 그분들이 모였을 때 시너지를 이뤄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시너지를 한번 발휘시켜 보자 해서 네트워킹을 좀 더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려고 프로젝트를 하실 때 또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혹시 이게 일단 첫 번째 하나고요. 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아티스트를 되게 분산돼서 지원하는 거를 좀 더 집중돼서 조금 더 집중해서 그 아티스트들이 실질적으로 음악으로 쉽게 말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렇게 좀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거를 좀 제안을 한번 들어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아티스트 분들께서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지원 사업 같은 그런 거에 대해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네네. 우선 너무 정말 이렇게 박수를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칠 만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지원 사업의 취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목표를 설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문화는 가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측정하고 이제 이 수치화 시켜갖고 목표를 잡고 성과를 내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국가 사업도 굉장히 이제 모호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고 문화예술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많은 지원 사업들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집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지금 현재까지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이제 제가 경험해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성과 평가를 공연 예술의 경우 관객 동원수 그리고 이제 재단 또는 이제 지자체에서 얼마나 많은 아티스트들을 지원했는가 굉장히 이제 수적으로 수치화를 해서 그거를 성과 평가하는 걸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물론 그것도 그쵸 성과죠. 하지만은 이런 공연 예술의 이제 핵심은 지속 가능성, 존속 문제를 항상 늘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너무 동의를 하고 있고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바라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예술이라는 게 지금 딱 하나 공연 잘했다고 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지원을
집중해서 세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경쟁률을 높이고. 맞죠. 네. 경쟁률을 높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심사 과정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저는 그 기준점을 잘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정이 됐을 때도 어떤 지표, 어떤 거에 의해서 내가 선정이 되었고, 이걸 심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분들을 또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좀 투명하게 좀 이렇게 공유가 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준 높은 팀을 선별해서 저 그냥 일회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에 예를 들자면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몇 번 N 회차의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줬을 때 이제 뭐 그 다음에 관객이 더 어떻게 동원이 되는지도 동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번 오셨던 분들이 여러 번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는 예를 들어 뭐 더 임팩트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아티스트가 이런 공연을 이렇게 시리즈로 함으로써 이 사업이 존재한다는 걸 더 알리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성과 지표들이 또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는 하려면 이제 한 번 일회성 공연으로는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음. 그 지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또 그거예요. 사실은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제 보조금이나 지원 사업을 노리고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이제 위장 사업가들도 사실 존재합니다. 네. 근데 여태까지 그 지원 선발 과정에 있어서 이제 서류라던가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선발이 되었을 때 이제 나라의 세금이 정말 질 좋은 예술을 창출하는데 네. 쓰이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는 부분도 아, 있고요. 아무튼 그리고 좋겠다. 오히려 이제 너무 이제 여러 명한테 분산 투자가 될 경우에는 네. 또 되게 오히려 그 보조금을 노리고 그냥 네. 접근하는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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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도 생길 수 있다. 저희 마지막 순서가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송파 청년 네트워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그 아티스트 분들한테 하고 싶은 질문들을 좀 이렇게 담아주셨거든요, 여기에. 네. 좀 많진 않아요. 한 15개 정도가 있는데. 네. 그래서 직접 한번 뽑으셔가지고 한번 이제 읽어주시고 답변도 이제 하실 수 있는 분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가벼운 질문부터 되게 좀 컷 찌르는 질문까지 되게 다양하거든요. 제가 한번 동영상 봤었는데. 예, 바로 그 계신 분들 아무거나 네. 한번 좀 뽑아주시고. 우와. 저희 뭐 추첨하는 건 아니고 그냥 네. 질문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네. 되게 많이 적으셨네요. 오, 이구나. 길다. 본인만의 독특한 스트레스 해소법. 음악을 주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취미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럼이라는 악기를 선택했는데 일정 수준까지 올라오니까 아무리 취미라도 연습과 노력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더 늘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시 여기 계신 아티스트님들은 직업적으로 음악인의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음악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와 특별한 해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이제 적어주신 분의 내용은 사실 전공자인 저도 항상 느끼고요. 이게 항상 연주자들은 슬럼프가 옵니다. 그러니까 10시간 한다고 해서 10시간만큼의 능력이 입혀지지 않고요. 또 이게 중구난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거 항상 갖고 있는 스트레스인데요. 해소법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맥주로 해결하고 있고요. 네, 밤에 맥주 한 잔에 이제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해소법을 좀 갖고 있고 또 저만의 그런 명상 시간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저는 연주를 하지만 음악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또 글 쓰는 것도 또 좋아해서 그러한 답답한 마음 혼자 있을 때 그런 뭔가 뭐 타이핑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 감상으로 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맥주와 함께. 진짜 현실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근데 저 마음 건강 정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거 빨리 열어주시면 제가 네. 근데 지금 이제 그것도 시간상 일반- 저기 네. 한 가지 질문만 좀 더 받고 네, 네. 나중에 저희 따로 전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신 분 좀 아까 질문 답변해 주셨던 분이 좀 봐주시겠어요? 읽어주세요. 뮤지션들이 보통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아티스트라고 하면 느긋한 이미지도 있고 매일 밤새서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이미지도 있는데 궁금합니다.
또 다른 분이 좀 답변해 주시면. 조금 더 다르실 어, 수 있는데. 네. 일단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사실 하루 종일 악기만 붙잡고 있고요. 아, 네. 네. 대부분 일상은 제가 스튜디오에서 제 학생들 레슨을 한다든지 비는 시간에는 이제 제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공연이 많은 시즌에는 새벽까지 연습을 하고 집에 가서 잡니다.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네, 이제 그런 그게 거죠. 무한 반복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마음 건강 진짜 네, 마음 건강. 그 중요성이 계속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혹시 근데 약간 연출과는 좀 다르실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뭐 좀 네. 다른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다른 공연을 엄청 많이 보러 다녀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 어떤 공연이 조금 더 유명한가? 아니면 잘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트렌드 파악하려고 공연을 많이 보러 다니고, 저도 예전에는 막 필이 받으면 글 써야지 하면서 새벽 4시, 5시까지 이렇게 밤새 작업한 적이 많았는데 그게 너무 저의 몸을 해치는 것 같아서 이제 어디까지 마지막 리미트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조금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아침엔 운동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바로 글 쓰는 것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시간이 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루틴적으로 잘 살아가는 게 되게 핵심이지 않나 싶어요, 그죠? 네, 이렇게 특별하게 또 대표님께서 하나 더 듣고 싶다고 하셔서 듣고 싶다는 게 표현이 좀 그런데 직접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 답변하실 분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노래가 없는 연주 위주의 공연자로서의 고충. 노래하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대중들이 더 많이 찾지 않나 싶다. 기악 아티스트로서의 서러움이 혹시 있나? 일단 항상 느끼고요. 저도 연주를 하지만 곡을 좀 부족하지만 좀 이렇게 작곡도 하고 무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가사가 있다 보면 이 뜻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연주에는 가사가 없다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 가요를 예를 들면 1절, 2절 똑같은 멜로디여도 가사만 바꿔서 조금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주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1절을 만들면 2절에서 조금 뭔가 다른 그런 느낌들을 또 만들어내야 되고 창작의 고충이 2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네. 연습실에서 비참할수록 무대에서 빛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전의 질문지에서도 보면 네. 아티스트는 이제 뭐 느긋하다라는 이미지를 적어주셨는데 사실 무대에서는 그래야 되고요. 연습실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연습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창작의 고통을 안고 맥주와 함께 맥주와 함께. 있습니다. 네, 우리 저기 성청래 위원님들의 저기 질문이었는데 네, 그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송파청인 네트워크 안에서 그 송파청인 시점 아카데미라는 어떤 그 내부 위원들을 위한 강의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소연 대표님께서 이제 저희 위원이시기도 해서 한번 그 예술가 경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이제 다들 한 분씩 굉장히 또 스토리가 많으시고 또 이제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또 좋은 게 있으면은 네, 뭐 2차 간담회도 좋고 한번 또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저는 아까 그 윤수님이시죠? 네. 네, 윤수님 말씀하셨던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송파청인 네트워크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매년 사실은 내년을 이렇게 담보할 수 없는 그런 게 좀 마음이 매년 이렇게 준비를 잘 해야 되더라고요. 내년을 위해서. 그래서 조금 항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저희 네트워크가 계속 돼야 이런 자리도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저희 송파청인 네트워크도 많이 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박수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